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응급심장질환을 다뤄온 심장내과 전문의 박선우입니다. 만약 홀로 계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생존을 위해 단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안타깝게도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단 10초, 이 짧은 시간 동안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생존 가능성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암과 모름에서 비롯됩니다. 얼마 전 새벽, 응급실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입니다. 78세 강민준 어르신의 아드님이었습니다. 3시간 전 자택에서 홀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던 아버님께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강 어르신께서 혼자 힘으로 모든 응급처치를 해내셨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말입니다. 퇴원하시면서 강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강 어르신을 살린 생명의 비결,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의과대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실제 임상 현장에서만 터득할 수 있는 생존 지침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반드시 숙지하여 실천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올바른 증상 인지가 첫걸음.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생각하십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치 한밤중에 불청객처럼 다가옵니다. 그날 아침 강민준 어르신은 여느 때처럼 오전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던 중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젯밤 과식을 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셨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가슴을 조여오는 듯한 통증입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가슴 속에서 누군가 주먹을 꽉 쥐고 비트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30분쯤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턱까지 통증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강 어르신은 번뜩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이 깨달음이 강 어르신을 살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드니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구나 하고 넘기셨다면 결과는 끔찍했을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85%가 초기 증상을 소화불량, 어깨 결림, 감기 몸살 등으로 오인합니다. 그러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의 경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확률이 일반인보다 3.7배나 높습니다. 주변에 즉시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민준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홀로 계셨지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6개월 전 건강강좌에서 알려드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대처법 7가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위급한 순간에도 시계를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침착하게 하나씩 해보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에 침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흡연 경험이 있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민준 어르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 5가지, 몸이 보내는 SOS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선생님, 제가 그 증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느낌. 환자분들은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다. 커다란 돌덩이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심장약을 복용해도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통증의 확산, 가슴 통증이 왼쪽 팔, 때로는 양팔로 퍼져나갑니다. 목이나 턱, 등 위쪽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치과 문제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식은땀, 계단을 오르내리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거나 시원한 곳에 있는데도 식은땀이 흐른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어지럼증과 구역감, 메스꺼움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토를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했다고 생각해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대처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2-3가지만 나타나도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다음에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력이 있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증상 중 단 하나만 나타나도 즉시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생존율을 높이는 7가지 응급처치법.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기, 증상을 느끼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걷고 있었다면 멈추고, 서 있었다면 앉으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강민준 어르신은 현관문을 나서려다 증상을 느끼고 즉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기대 앉으십시오. 바닥에 주저앉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100mg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기.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100mg짜리 하나를 물 없이 씹어서 드십시오.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야 합니다. 씹어서 복용하면 흡수가 빨라 혈전, 피떡을 녹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76세 윤서연 할머니는 혼자 계시다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고 덕분에 심장 손상을 4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 아스피린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119에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기. 119에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처음에 또렷하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입니다. 81세 남성, 심장마비 증상으로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 어렵습니다.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상황실에서 추가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답변하십시오. 현관문 열어두고 비밀번호, 열쇠 위치 표시하기. 이 단계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거나 비밀번호 도어락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어 문에 붙여 두십시오. 열쇠라면 현관 앞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쩌지? 하는 걱정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주의, 이 네 가지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눕지 마십시오. 누우면 폐에 물이 차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서도 안 됩니다. 몸을 45도 기울여 앉고 다리는 약간 올리기.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때 소파나 침대의 등을 45도 정도로 기대 앉고 다리 밑에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면 중력의 도움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눕거나 반대로 꼿꼿이 앉아있는 자세 모두 피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상황 알리기, 전화 금지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문자로 알려야 합니다. 전화 통화는 말을 해야 하므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가족들이 놀라 이것저것 질문하면 답변하느라 힘을 소모하게 됩니다.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 갈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줘. 같이 간결하게 보내십시오.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말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4초 들숨, 6초 날숨의 복식 호흡 반복하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호흡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때 배가 나오도록,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때 배가 들어가도록. 숨을 내쉴 때 후 하고 소리를 내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지훈 할아버지는 이 호흡법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고 덕분에 의식을 잃지 않고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수술을 받고 안쾌하셨습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과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준비가 생명을 구합니다. 4가지 생존 습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만큼 중요한 것이 평소의 준비입니다. 현관문 열기 및 비밀번호 메모 연습. 평소 A4 용지의 매직으로 크게 비밀번호를 적어 현관, 거실, 침실 등 잘 보이는 곳에 여러 장 준비해 두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증상이 나타났다고 가정하고 현관문을 열고 비밀번호 메모를 붙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반복하면 1분 안에 해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긴급 SOS 기능 설정.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면 2급 시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거나 특정 버튼을 동시에 눌러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가족에게 위치와 함께 문자가 발송됩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하여 꼭 설정해 두십시오. 잠금 화면의 유료 정보 저장. 스마트폰 잠금 화면의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비상 연락처를 저장해 두면 응급 상황 시 의료진이 즉시 환자 정보를 파악하여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스피린과 응급처치 요약표 부착. 냉장고 문의 위에서 설명한 7가지 응급처치법을 요약하여 붙여두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보관하며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74세 한가한 할머니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계시다 심장마비 증상이 오자 당황하여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다 의식을 잃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반면 76세 배준호 할아버지는 이 네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두신 덕분에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여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두니 뭘 해야 할지 아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65세 이상 3분 중 1분은 평생 한 번은 심장 응급 상황을 겪으며 이 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여러분은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 관련 검사를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 제대로 알고 드셔야 효과 봅니다. 91세 현역 의사의 건강 비결.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경력의 내과 의사이자 올해 91세에도 매일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정지훈입니다. 매일 비타민 챙겨 먹는데 왜 자꾸 감기에 걸릴까? 약국에서 제일 비싼 비타민인데 왜 기운이 없을까?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꼬박꼬박 비타민 C를 챙겨 드시는데도 건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비싼 비타민C 매일 드시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돈을 동시에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환자이신 송지혜 할머니는 10년간 매달 5만 원짜리 비타민을 꾸준히 드셨지만 늘 잔병 치레를 하셨습니다. 드시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드린 후 단 2주 만에 안색부터 달라지셨고 3개월 후에는 손떨림이 멈췄으며 6개월 후에는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임도연 할아버지는 아침 공복에 비타민 C를 드셨지만 속만 쓰리고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꾸신 후 2개월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지셨고 4개월 후에는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즐기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 50년 전과 지금의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공기가 맑았고 밭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각종 화학물질, 가공식품, 끝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쇠붙이에 녹이 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와 질병을 유발합니다. 암, 치매, 피부 노화, 관절염 등 많은 질병이 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비타민C는 바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즉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않고 34시간이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마치 커피에 넣은 설탕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루 한 번만 복용하면 하루 24시간 중 고작 34시간만 보호받는 셈입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인이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가는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50년 전 사과 한 개에 들어있던 비타민 C를 섭취하려면 지금은 여러 개를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토양의 질 저하와 장거리 운송, 저장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60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흡수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현대인, 특히 어르신들은 더 많은 활성산소에 노출되고 음식물을 통한 비타민 섭취는 줄어들며 그나마 섭취한 비타민의 흡수율마저 낮아지므로 일식적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올바른 방법으로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C 복용, 흔한 실수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드시지만 안타깝게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복용의 함정. 고은별 할머니는 10년간 매일 아침 빈속에 고가의 비타민 C를 드셨지만 매년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빈속에 비타민 C를 먹으면 강한 위산에 의해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상당 부분 파괴되고 속만 쓰릴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복용의 한계. 서우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8시에 비타민 C를 챙겨 드셨지만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타민 C는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아침에 드셨다면 점심 이후부터는 몸에 비타민 C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저녁 복용만으로는 부족. 권유리 할머니는 저녁 식후에만 고가의 리포존 비타민 C를 드셨습니다. 밤 시간 동안에는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 동안에는 활성산소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저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3번, 식사 시작 후 5분 뒤에 가루형 비타민 C를 나눠 드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은별 할머니는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셨고 1년 동안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서우진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권유리 할머니는 2개월 만에 손떨림이 줄고 6개월 후에는 당뇨 수치가 개선되어 약 용량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조아윤 할머니는 관절염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 이제는 부축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십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비타민 C의 놀라운 효능. 제가 91세에도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도 바로 이 비타민 C의 힘입니다. 강력한 항암 효과.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암을 예방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올바르게 복용한 사람들은 위암 및 대장암 발병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폐암 위험도 25%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매 예방. 비타민 C는 치매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고 뇌 염증을 줄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제 환자 신동욱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신 후 인지 능력 검사 점수가 5년 전보다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혈관 건강 증진. 비타민 C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낮춥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 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기 예방은 물론 각종 감염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제 환자들은 복용법을 바꾼 후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평균 60% 이상 줄었습니다. 91세 현역 의사가 공개하는 비타민 C 제대로 먹는 법. 이제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립한 비타민 C 효과를 5배 이상 높이는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총 6000mg 목표, 3회 분할 복용, 한 번에 2000mg씩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나누어 드십시오. 현대인의 몸은 하루 최소 3000mg 이상의 비타민 C가 필요하며 노년층은 흡수율 저하와 활성산소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양이 권장됩니다. 제 경험상 6000mg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절대 공복 금지, 식사 시작 5분 후 복용. 음식을 조금 드신 상태에서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이장 자극 없이 흡수율을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공복 시 20%. 특히 달걀, 두부, 생선 등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루형 비타민 C 권장. 알약보다 흡수가 빠르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편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 40도 이하에 타서 천천히 마시십시오. 뜨거운 물은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 고가의 리포존 비타민 C도 좋지만 일반 가루형 비타민 C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 용량 증가. 처음부터 6000mg을 드시면 설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00mg로 시작하여 일주일에 500mg씩 점차 늘려가십시오. 예. 첫 주 2000mg, 둘째 주 2500mg. 한 달 정도면 목표량에 도달하며 이 방법은 부작용을 95% 이상 줄여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물 8잔, 약 1.5에서 2리터을 꼭 드셔서 유로결석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 채소, 과일, 현미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비타민 C 흡수를 돕고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컨디션 난조 시 일시적 증량 가능.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몹시 피곤할 때는 우리 몸이 더 많은 비타민 C를 필요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하루 8000mg까지 늘려도 안전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향하여.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뭘? 이런 생각은 당장 버리십시오. 건강은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홍승민 할아버지는 88세의 비타민 C 복용법을 바꾸셨고 5년 후 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70대로 나올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82세의 장미숙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복용법 변경 1년 만에 혼자 동네 산책을 하시고 경로당에서 춤도 추십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 중 올바른 방법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한 그룹은 3년 후 사망률이 25% 낮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천천히 용량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설사나 요로결석 같은 부작용 걱정 없이 비타민 C의 효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비타민 C 가루를 2000mg씩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제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100세를 향한 첫걸음, 바로 지금입니다.